어떤 국민이 이 간첩질하고 반영하고 하는 방법이 가지입니다. 간첩 중에서도 가장 이 밑에서 일하는 간첩은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군사시설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나 저 밑으로 위로 너무 간첩일수록 다른 방법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핵을 개발하고 있는 적에 대해서 돈을 갖다 주는 것이 가장 큰 나쁜 짓입니다. 가장 큰 반역입니다. 이 4억 5천만 달러를 갖다 줘가지고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10월 9일에 핵실험에 성공을 하니까 그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이 포용 정책을 썼는데 핵실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남북관계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핵실험을 한 마당에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느냐,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달러가 들어가는데 아마 노무현 전 당시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겠구나, 또 북한에 중급으로 뭘 갖다 주는 것은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노선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김대중 씨가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용정책, 해양정책, 협조정책으로 불리는 이 정책이 뭐가 잘못한 거냐? 김정일이가 핵실험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한 것은 미국이 괴롭혔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을 아주 이렇게 못되게 했어요. 미국이 괴롭혔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핵실험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견제를 하고 나오니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당황을 해가지고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은 계속되면서 달러는 계속 들어가고 개성공단을 통해서도 계속 들어가고 북한으로 들락날락하면서 그 돈을 갖다 주는 형태도 계속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적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그 상대방이 아무런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이고 아마 우리 역사상 처음이고 그런 역할을 김대중 씨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15 선언입니다. 이 6.15 선언은 그 내용이 대남 적파 전략을 그냥 담은 것이기 때문에 6.15 선언대로 하면은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연방제로 적파 통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문서를 김정일과 같이 합작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6.15 선언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것은 이 친북 반역 세력들이 연방제를 공공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연방제를 주장을 하면은 검찰에서 다 잡아가지고 구속하고 재판부는 다 유죄를 때렸어요. 연방제 주장은 바로 적파통일 주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15 선언에 김대중 씨와 김정일이가 나전당의 연방제와 연합제를 혼합하는 방식의 통일을 하겠다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친북 좌익 세력들이 6.15 선언이라는 것을 하나의 마켓으로 들고 다니면서 검찰이 구속을 하려고 하면 이걸 딱 해보면서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연방제를 사회주상 수용을 했는데 왜 내가 잡혀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드는 상황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6.15 관련 세력들이 친북 좌익 세력들한테는 하나의 마패가 되었습니다. 반역 면허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친북 좌익 세력들이 지난 10년 동안 거의 공개적으로 반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던 것이 6.15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김대중 씨는 지난 10년 동안에 첫째, 4억 5천만 달러를 간첩 두목한테 갖다 주고 그것도 간첩 잡는 기관을 통해서 간첩 두목한테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게 하고는 자기는 국정원은 국민들한테 간첩 신고하라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자기는 간첩 두목한테 돈 갖다 주면서 국민들한테는 간첩 신고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핵 개발을 도와줬다. 세 번째는 핵실험을 했을 때 남한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방해입니다. 네 번째는 남한에서 반역 세력들이 마음대로 들고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반역 면허증을 주었다. 이렇게 네 개가 이 네 개 사항이 김대중 씨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고 법률이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나 노무현 정부는 같은 맥락의 정부니까 그 사실을 덮었고, 이명박 정부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그냥 이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당시 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라고 나오니까 비로소 청와대 대변인이 그동안 김대중 씨가 보내준 돌이 핵개발에 서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대변인이 한 이야기, 정부가 한 이야기. 그렇다면 그 뒤에 무슨 절차가 있어야 돼요. 아니, 간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반형사가 그 간첩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을 형사가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그런 판단을 했으면 그 판단에 맞춰가지고 김대중 씨를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적절한 사법기관으로 넘기든지 하는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즉, 반역자를 응징할 수 없는 나라는 반드시 그 반역자한테 망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악당을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 체제는 망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이 이명박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가만히 있다고 우리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지금 많은 외국 시민들이 김대중 씨의 북핵 개발 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서 그래서 법적으로 응징하지 않는 운동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국민행동본부가 전국적으로 강연회를 주최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4일 날 거기 서울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부산에서도 경우에서는 버스를 10몇 대를 빌려가지고 한 500명 되시는 분이 올라가셨다고. 그럼 다른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거기에 크게 섭취놓은 게 김대중 이적행위 결정 국민총궐기대회 해놓고 큰 글자로 김대중은 자수하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김대중은 자수하라. 자수하면 잘못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보호가 돼요. 김대중은 자수하라. 그 말 속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은 잘하는 게 많습니다. 경제 위기도 이 정도로 잘 관리한 나라가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는 수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수비를. 지난 1년 동안에 그 강만수라는 이 장관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열심히 잘 했어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서 통화 소화팅을 통해서 이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니까 우리가 국가 돈은 나지 않는다 하는 든든한 보장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 국민들도 안심을 하고 지금 경제생활에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한미동맹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사회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경제관리도 실패했는데다가 북한 핵실험이 일어나가지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하는 사태가 같이 겹쳤더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위기와 핵위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잘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외교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뜯어먹히는 짓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한 10억 달러의 큰 품이 북한한테 들어가고 북한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만 욕만 계속했는데 10억 달러씩 뜯어먹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중단시켰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소한 50%인데 50%.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25%밖에 되지 않아요.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억울해요.